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영국은 정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정원이 있죠. 개인 주택에서부터 규모가 큰 궁전이나 성에 이르기까지 정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영국을 여행하면서 크고 작은 정원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잉글랜드의 엑스버리 가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버리 가든을 소개하기 전에 그 전날 묵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행할 때 저는 주로 숙소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합니다. 에어비앤비 중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묵을 수 있는 독채를 선호하죠. 체크인할 때 집주인을 만나 열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메시지로 알려진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도시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와 시골에 있는 에어비앤비에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빌려주는 거지만 도시에서는 여러 채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 있는 숙소에 비해 좁고 무엇보다 조리기구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트가 되게 남자인데 집안일을 잘 모르는 남자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를 하려는데 계란을 뒤집을 기구가 없다거나 야채를 씻어서 받쳐놓을 채반이 없다거나 세탁기는 있는데 세탁 세제가 없다거나 심지어 욕실에 수건이나 샴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골에 있는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살고 있거나 집에 있는 여분의 공간을 숙소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트는 대부분 그 집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들은 살림하는 여자의 마음으로 게스트를 맞습니다. 주방에는 각종 조리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고 요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스나 양념도 다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주스, 우유, 버터, 치즈,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잼, 요구르트 등이 기본으로 들어있고 아침 식사로 빵과 삶은 계란, 식빵, 과일, 각종 차와 커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선호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정말 싼 값에 말도 안 되게 좋은 집에서 묵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윈체스터에서 묵은 집이 바로 그랬습니다. 숙소를 소개하는 책자의 주인이 자기 집을 목가적인 은신처라고 했는데 직접 가보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과소원을 하는 주인은 큰 집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가 묵은 독립된 숙소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집인데 전체적으로 매우 정갈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세탁된 침대보 위에 눈처럼 새하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이 마치 호텔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주방과 욕실 창 앞에 꽃병과 난 화분을 놓아두는 등 집을 꾸미는 주인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이 집에는 심지어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이었죠. 침실 창문을 통해서도 정원이 보이는데 침대에 누워서 정원을 바라보는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주인이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과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영국은 우중충한 날이 많은데 이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얼굴을 비추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도 들려왔어요.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얼그레이 같은 영국차를 마시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였죠. 잉글리시티에 버터 바른 모닝빵을 곁들인다면 잉글리시 가든에서의 브렉퍼스트가 완성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맥락도 없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걸까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입니다. 여하튼 그날은 유독 라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서민 음식으로 배를 채운 다음 과일과 함께 잉글리시 티를 마시는 것으로 잉글리시 가든에서의 격조 있는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 오페라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오페라 극장에 있는 루이스로 가는 길에 엑스버리 가든을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엑스버리 가든 투어는 원래 계획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정원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이 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낚여서 엑스버리 가든을 찾게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말에 낚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정원에 등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를 잔뜩 품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스버리 가든은 영국 햄프셔주의 뉴 포레스트 국립공원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0만 평에 달하는 이 정원은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의 소유라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더니 와, 정말 후덜덜한 가문이더군요.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정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하기야 수세기 동안 돈을 벌었으니 지금은 재산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을 겁니다. 엑스버리 가든을 만든 사람은 로스차일드의 후손인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입니다. 일찍이 이 지역에 저택을 구입한 그는 1919년부터 주변을 정원으로 꾸미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정원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겁니다. 실제 로스차일드의 정원 프로젝트는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 공사를 하는 20년 동안 엑스버리의 인구가 2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로스차일드는 150명의 일꾼을 고용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흙을 파고 그 위에 식물 뿌리와 말린 호프를 덮도록 했습니다. 식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우물을 파고 35km에 달하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정원을 디자인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일은 60명의 숙련된 정원사들이 맡았습니다. 로스차일드 자신이 정원에 관심이 많고 또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비밀의 정원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영화 비밀의 정원은 줄거리는 그저 그런데 화면 가득 펼쳐지는 정원을 구경하는 맛이 남다른 영화죠. 진짜 정원에서 화면을 통해 또 다른 정원을 보는 기분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비밀의 정원을 여기에서 촬영하진 않았지만 5아이들의 모험을 그린 유명한 5아이들 The Famous Five라는 영화를 여기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정원은 물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사실 상상 속에만 있는 것 아닐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엑스버리 정원을 찾은 때는 로스차일드가 정원을 만들기 시작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원의 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라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엑스버리 가든에는 꽃나무들이 많습니다. 꽃분홍이나 빨간 철쭉같이 색깔이 진한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에 꽃분홍색이나 빨간색 물감을 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색이 너무 선명해서 다소 인공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엑스버리 가든 같이 규모가 큰 정원은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선 숲과 단연색 꽃이나 식물로 구성된 작은 정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빛깔의 꽃을 즐기려면 정원으로, 초록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려면 숲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엑스버리 가든에서는 숲길을 걷다가도 종종 화려한 꽃과 만나곤 합니다. 숲 여기저기에 커다란 꽃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숲길을 걷다가 이런 꽃나무를 만나면 갑자기 절세의 미인을 만난 듯 예기치 않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엑스버리 정원의 숲길은 다른 숲길에 비해 폭이 넓습니다. 정원을 만들 당시 로스차일드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는지 보기 위해 수시로 정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다니도록 길을 넓게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사람들이 편하게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길에 유난히 노인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 봄에 엑스버리 가든에 오는 사람들은 드넓은 초원 위에 수천 그루의 수선화가 피어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선사하기 위해 이곳의 정원사들은 가을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가을에 땅을 파고 수천 개의 구근을 심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죠. 봄이 오면 수선화가 여기저기서 노랑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름의 정원을 찾은 저는 안타깝게도 이 장관을 보진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의 정원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정원을 찾기 전에 먼저 엑스버리 가든의 가을 풍경을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요. 사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단풍 색깔이 선명한지 자연의 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포샵을 심하게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정원엔 3개의 호수가 있는데 가을에 이 호수 주변의 경치가 압권입니다. 엑스버리 가든이 내놓고 있는 자랑할 만한 풍광을 지녔죠. 그래서 그런지 정원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에도 호수의 가을 풍경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대개의 가을 풍경은 쇠락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엑스버리 가든의 가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릅니다. 강렬한 붉은 빛으로 온갖 화려한 꽃이 피는 봄보다 더 왕성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엑스버리 가든은 정원이자 작은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정원 안을 다니는 기차도 있습니다. 정원을 걷는데 마침 제 앞으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안에 알록달록 예쁜 옷을 차려입은 할머니들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다들 신수가 훤했습니다. 단체로 나들이를 나온 모양인데 표정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찌든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나라 노인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도 생계 걱정 없이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꽃놀이나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